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혈소판은 지혈과 관계된 인자인데 이 혈소판이 생성과 파괴, 이 균형이 깨져서 혈소판이 감소하는 질환이 바로 혈소판 감소증입니다.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은 골수에서 혈소판 생성이 저하되거나 말초 혈액 중에서 면역 또는 감염 이런 염증성 환경에서 혈소판이 혈액 중에서 파괴되거나 골수에서 혈소판으로 분화되어야 되는데 이 분화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파괴되어서 혈소판이 감소했을 때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소판은 골수에 애기세포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애기세포가 혈소판으로 분화되기 위해서는 간에서 분비되는 인자가 필요해요. 그 인자를 TPO, 스롬보포이에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TPO를 분비하는 부위로 추정되는 부분은 간의 혈관 내막 부분입니다. 혈소판 감소증 중에서도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게 있는데 골수에서 또는 말초에서 생성과 파괴에 문제를 일으킨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이 감소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ITP, 또 최근에는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TP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치료 약물로는 스테로이드, 면역제제, 면역글로불린, 혈장교환술, 안티디, 헬리코박터 제균제, 비장절제, TPO, 효현제인, 프로마 등의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치료법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반응이 좋지 않을 때 그때서야 한방치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살펴보시자고요. 잠시 혈소판의 생성 과정을 보셨는데 만약에 골수에서 없고 말초에서도 파괴가 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수의 혈소판 애기세포를 혈소판으로 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이 TPO 생성과 그 효연성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고민해봐요. 그럼 간의 혈소판 분화 인자인 TPO가 분비되지 않는다면 이 TPO를 합성해서 투여하면 되지 않나요? 보충하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TPO를 합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분비되는 TPO의 작용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약물이 TPO 효현제, 즉 프로박타, 최근 사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이 병이 오래됐거나 깊어서 TPO 생성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연제를 투여했을 때 그 효과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이때쯤 돼서 한방치료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지 근 20년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TPO의 생성량을 늘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한방치료법을 사용했는데 효과가 좋았던 경우도 있고 좋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전혀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간경화와 관련된 혈소판 감소증 환자가 있었는데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세태에서 한약으로 간치료, 물론 B형, C형 막론하고 하면은 솔직히 다들 믿지 않지요. 또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게 왔던 환자는 이미 간 이식을 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고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간 이식 전에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에 있어서도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혈액 검사, CT, MR 다 참고해 가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치료했더니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증례는 나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간경화를 얘기하느냐? TPO는 간의 혈관 내막에서 분비된다고 했지요. 이 간의 혈관 내막이 손상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간경화. 얻은 결과를 토대로 저희 환자분께 원래 쓰던 방법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봤더니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효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골수 검사에서 혈소판 애기세포들이 문제가 없고 말초 혈액 중에서 ESR, CRP, 각종 항체,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염증 인자들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혈소판이 감소했다면 남은 거는 TPO 하나밖에 없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은 한의학적으로는 고래로부터 분유기라고 했고요. 간혈어, 간음양허, 신음허, 신양허 이런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특정화된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에 있어서는 보다 특수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장시간의 고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르냐, 내막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느냐에 따라 치료에 대한 반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절대적인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막다른 곳에 몰려있는 혈소판 감소증 환자분들께는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